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윗선이 누구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누군가 이 정보를 알았다면 투기할 만했다. 이러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결국 윗선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는 이런 겁니다. 예. 손혜원 의원은 초선이지만 초선 같지 않은 실세였다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단순히 김정숙 여사의 40년 절친이라서 그런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느냐. 근데 이제 언론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 손혜원 의원을 스카우트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는 당 대표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 김정숙 여사의 소개를 받았든 또는 그게 아니라도 손혜원 의원이 당시 광고업계에서는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이다. 그래서 홍보위원장으로 스카우트했다. 그러면 네. 손혜원을 스카우트한 사람은 문재인이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박지원 의원이나 뭐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대선 총선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뭐 홍보위원장으로서도 뭐 다른 일을 했는데, 그렇다면 손혜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알고 있었나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단순히 근대문화유산으로 선정돼서 500억 지원을 앞으로 받을 거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 오늘 조선일보가 밝혀낸 것은 그것뿐이 아니다. 네. 1093억. 그러니까 1093억. 500억은 이제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기반에 대한 사업 예산이고, 네. 그것 말고도 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자로 목포 유달동과 만호동 일대가 선정되면서 네. 593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부 관할인데, 그렇다 그러면 합하면 1100억인데 그렇죠. 토탈해서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 이 문화재청 건은 그 뒤에 선정된 거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시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게 4월쯤 발표됐다고 하는데 이미 손혜원 의원은 3월 달부터 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손혜원은 그러면 이게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을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같이 캠프에서 일하면요, 이런 건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아떨어야 되는데, 일단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을 알고 있었고 또 목포가 그 수혜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투자를 하게 큰일이죠, 됩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손혜원이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거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2017년 3월부터 투자를 하는데, 투기인지 투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주장한 대로 목포를 살리기 위해 투자를 했다고 치면 자기 돈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떳떳하다면 자기 이름으로 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조카, 손혜원 이름은 보좌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 명의로 뭐 굉장히 많이 샀고, 또 뭐 보좌관의 딸, 보좌관의 배우자, 조카들들, 이거 아닙니까? 본인이 안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는 내가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명으로 샀다는, 차명이죠.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 이렇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렇죠. 불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조선일보가 밝힌 거는 대출까지 받았어요.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11억 원이나. 11억까지. 예. 자기하고 남편의 뭐 건물과 땅을 잡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무모할, 이건 기획부동산들이 하는 짓입니다. 돈을 은행에 대출받아서까지 그 대출자가 꽤 됩니다. 한 달에 한 뭐 300만 원 된다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요즘 뭐 3.4, 예, 4%, 그 정도랍니다. 예,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훨씬 더 고수익을 올려야 될 네.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11억을 빌려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갖다가 목포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네. 있습니다. 네.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게 뭐냐, 어디가 선정됐냐, 도표가 있어서요. 한번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여기 시범 사업입니다. 선정 위치도. 예. 요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내용인데, 선정 방식, 뭐 중앙에서 선정하고 공공기관이 제안하고 광역 지자체가 선정한다. 수원, 시흥, 남양주, 고양시, 뭐 안양, 뭐 기타 등등 뭐 사업 유형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 기반형,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등등등 사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배포가 됐거든요. 이렇게 전국적입니다. 예, 뭐 인천도 있어요. 강릉도 있고 쭉 내려가서 목포를 한번 볼까요? 예, 목포도 말씀하신 지역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천도 있고 목포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역도 예산이 갔는데 그 예산이 미미해요. 예, 물론 미미하지 않습니다. 뭐 10억대가 되니까 거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500억대. 예. 593억입니다. 예.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뭐 편파적이고 말이죠. 뭔가 고의성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쨌든 이 첫 퀴즈 목포에 이제 문화재 거리에 500억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도 통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유례가 없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대개는 아주 이제 의미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를 갖다가 하는데 이건 아예 거리 통으로 하고 거기에 손혜원의 집, 손혜원과 관련된 자들의 집과 땅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야기한 거 맞았죠. 처음에 그렇죠. 9채라 돼 10채 내일 모레 계속 늘어날 거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9채, 10채, 14채, 20채까지 나왔습니다. 이름이 16채가 땅이 3개. 예, 그래서 채널A가 지금 20개라고 그랬는데 그게 제일 지금까지 많은 건데 뭐 다른 데도 최소한 16개는 확인된 거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우리 자고 내일 되면 또 뭐 25채 될지 누가 압니까 이거? 돈도 많아요. 그 돈도 많은 분이 12억을 또 빌려가지고 그중에 상당 부분을 목포에 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네. 빌린 돈도 있을 거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도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손혜원은 뭐 시계가 뭐 8천만 원짜리 20개가 있는데 7천만 원짜리 30개 20억 상당. 예. 박지원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손혜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돈 갖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돈도 투여됐고 또 대출 받아서 투여됐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투자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신의 한 수가 손혜원 타운 이렇게 했다가 다른 데서는 말이죠. 손혜원 랜드, 조선일보는 타운이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손혜원 거리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다 우리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제목 따라오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손혜원 의원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자들이 이제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야, 이거 보니까 이거 12억을 빌려가 이렇게 투자했어? 그러더니 이거는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의 수법이고 또 이런 걸 과거에는 복부인이라고 했다. 복부인. 그러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세금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이름을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많은 뭐 집에서 도우미 아주머니 뭐 운전기사 뭐 등등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다 내 겁니다. 그렇게 했던 수법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온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게 대부분이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기 전에 다 미리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20채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제대로 된 거 몇 채 사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막 무능처럼 사는 거는 근데 제대로 된 게 몇 채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게 지금 16채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그래서 그러니까, 예. 어제 SBS 보도를 보니까 약국 건물을 샀는데 4천만 원에 샀대요. 예.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가장 부지가 좋고 목 좋은 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약국이에요. 과거에는. 지금도 약국이고. 약국을 4천만 원에 샀다는 겁니다. 목 좋은 데를. 그게 또 보도를 보니까 이거 5.18과 관련된 사람의 집이라서 이거는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약국인데 팔고 이 사람은 이제 가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고 그 5.18 유적지인데 그걸 딱 칼국수집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보좌관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팥빙수? 팥죽집, 팥죽집으로. 야, 이거 뭐 장사하려고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슨 유적 무슨 유적이에요? 지금이야 거기 뭐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팔리겠습니까? 다 미래를 보고 한 거겠죠. 투자를.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손혜원을 좀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정말 목포를 위해서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문화재 지구를 선정하고 또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첫째는 누굽니까? 목포 시민 거기 사는 분들이 퍼스트입니다. 그쵸, 퍼스트죠. 이분들이 뭔가 잘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이건데 이 손혜원은 외지인들이 막 이거 보면 손혜원뿐만 아니라 손혜원이 사기 시작하면서부터 외지인들이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손혜원이 끌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인터뷰들을 보면 참 눈물 나는 게 아니 그 세탁소를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월세 12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이렇게 우리 볼 때는 작은 돈이지만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큰 돈을 큰 내고 돈이죠. 세탁소를 운영했는데 갑자기 손혜원 바람이 불어서 외지인들이 집을 사면서 월세를 더 올렸다는 겁니다. 뭐 16만 원인가 얼마인가 4만 원 한 달에 4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세탁소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월세를 못 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보도 사실이라면 목포 거기 사는 분들 서민들은 이 손혜원과 외지인들의 습격 때문에 자기의 터전을 잃은 겁니다. 그렇죠. 생활터전이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문화적으로 투자하고 하는 게 다 뭡니까? 목포 시민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예. 이거는 완전히 뭐 목포에 있는 사람은 다 쫓아내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뭐 카페 만들고 무슨 게스트하우스 만들고 예. 좀 있으면 아마 투자 들어오면 2022년까지 만약에 도시재생 프로젝트 투자가 되면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호텔까지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살던 원지인들은 다 쫓겨나고 그렇죠. 서울에서 온 투자자들이 어이 뭐 김 옥인동 사장님 여기는 옥인동 거리보다 좋아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좀 그것도 주말마다 내려가서 김 사장님 아유 서울 올라가야지 하고 월세 받아 먹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자기가 못 운영하니까 만들어 놓고 월세 예. 주고 월세 받아 먹고 그러면서 따박따박 돈 챙기거는데 아까 중요한 말씀하신 것 예. 같아요. 만약에 정말 도와줄 거면 자기 돈으로 도와주지 예. 대출 받아서 도와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대출 받아서 샀는데 안 오르면 어떡할 거야? 이자 부담 누가 낼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월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재단을 통해 사더라도 이게 뭐 그냥 재단에다 넣어가지고 뭐 그 중에서 재단 이름을 샀다는데 재단을 통해 사더라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투기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대출금 규모로 봐서는 미리 어느 정도 사들일지를 계획하고 돈을 빌린 것 같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빌릴 수도 있는 11억. 그 5.18 유공자 분 중에 한 분, 예. 약국하셨던 분, 뭐 5.18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분은 아주 순수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렵게 사셨고 약국하면서도 예. 집도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예. 그 5.18 그 약국 거기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5.18 관련 단체들이 사서 기념관으로 꾸미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 네. 그러면 SBS 말대로 그거를 갖다가 사서 자기가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면 기부해야죠. 그렇죠. 거기다 칼국수집 합니까? 그러니까 집에 거기를 갖다 문화재 건물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칼국집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칼국수집 참 어이가 없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형적인 재테크 부동산 투기 수법인데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니 좀 봐야겠지만 네. 다시 이제 문재인 예, 대통령 그렇죠. 들어가서 그걸로 넘어가야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단순히 손혜원이 김정숙의 절친, 네. 숙명여고 동기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힘이 세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의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시다. 제가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인터뷰 토론할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장수 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네네. 아니 그 옛날에도 청와대 대변인들이 저렇게 기자 질문도 안 했는데 뭐 원내대표 보고 뭐 의원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망친 줄 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원래 대통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만 반영해야지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김의겸의 뜻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뜻입니다. 굳이 질문을 안 했지만 나경원 의원 나빠 뭐야 이게 뭐 최권력청 뭐 스캔들이라고 아니야 당신이 무슨 뭐죠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상력이라고 뭐 이야기 초현실적 상상력. 초현실적. 그게 김의겸이가 일부러 본인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뜻 아니면 영부인에. 네 그보다 조금 높으신 분의 뜻.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높은 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이 말했으니까. 대변인은 대변을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굳이 기자가 안 물어봤는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나경원 또 뭐 의원이라고 원내대표란 말도 안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하면 공격한 거는 역시 문재인의 뜻이 아니었나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입니다. 이게 미리 손혜원한테 샜다, 정보가. 그래서 이걸 알고 투자를 했다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에서 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네. 뭐 이걸 미리 알고 손혜원이 그 다음에 야 여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을 정할 때 뒤로 만약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토부가 여기를 정해서 593억을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했다면 거의 이거는 특정한 사익을 위해서 국가가 중앙정부가 돈을 투자한 겁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예. 이건 그래서 또 정말.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련해서 목포 역사공원 요 지역대입니다. 일대 이렇게 맨 처음에는 구성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렸지만 손혜원 지역구래네요. 아예 지역구 맞아요. 사실은 투자 지역. 투자 지역인데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지역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 투자된 돈을 보게 되면은 다른 그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좀 올려드리고 싶어서 예. 지금 목포시와 관련해서 이 지금 그 목포항 근대문화 역사공화 공간에 투자되는 돈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거의 10배 이상. 위에는 뭐 4억대인데 여기는 100억대예요. 예. 10배가 뭐네. 이거 100배네. 예. 이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똑같은 걸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많은 차이가 금액적으로 난다는 걸 보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뭔가 특혜가 있었다. 이게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왜 그러면 대한민국에 많은 도시가 있고 못 사는 동네도 있고 잘 사는 동네도 있는데 목포의 만호동 1897 계양문화거리에 327억. 자, 여기 유밀동인가 뭐 보리마당에는 268억 원. 그러니까 여기에만 593억 원을 예산을 2022년까지 5년 동안 투입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의 입김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물증은 제가 없습니다. 물증 없지만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네. 대통령의 공약. 근데 왜 전국적으로 고르게 가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만 갔느냐.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아까 말했죠. 국토부의 예산 593억 원에 문화재청의 예산 500억, 1093억 원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나라 돈입니다. 이게 전부 다. 중앙정부 돈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거의 뭐 박지원 의원이 기분 좋겠는데요. 지역구현 아닙니까? 내가 따가서 하면 뭐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 1093억 원인데 박지원 이거는 의원은 거기다 투자를 안 했나 봅니다. 그렇죠. 이게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구 의원이 물론 자기 지역구에 집값이 떨어져서 집 사는 거는 뭐 자유지만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집값이 오를 게 예상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면 그게 사면 안 되죠. 그렇죠. 다른 유권자가 사야죠. 마찬가지로 손혜원도 이걸 알았다면 자기가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문화체육관광의 간사 아닙니까? 여당 간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철없이 막 거기 또 뭐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뭐 토론에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뭐 사람들 데리고도 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 예산 짤 때 야당 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또 다른 급부를 받았나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나? 이건 제가 봐도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례적이죠.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의 사업 이걸 누가 알았다. 그런데 손혜원은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 네. 김정숙 여사와는 절친이다. 그렇죠. 뭔가 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자 이제 뭐 제가 이야기하면 너무 주관적이라고 할 테니까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이렇게 네. 쓰면 됩니다. 자,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은 결국은 손혜원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도시재생 뉴딜 공약을 사전에 인지하고 사전에 미리 알고 건물을 매입한 것인지에 따라서 가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재인 후보의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약을 인지했다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사과해야죠. 예. 그리고 이걸 보면 일단 손혜원이 목포 이 지역에 건물을 매입한 시기가 이 공약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모르고 또 하나는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뭐 공약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주목 안 받았겠지만 실현돼 버립니다. 2017년 4월에 공약을 했는데 2017년 12월에 국토부가 여기 593억 준다 확정했습니다. 네. 굉장히 속도가 좋습니다. 빠르죠. 바로 했는데 전광석 같이. 그렇죠. 4월에 공약하고 자, 그 뒤에 뭐 토론회 같은 거 했겠죠. 바로 예산이 다음 해 예산이 편성되는 12월에 국토부가 발표해 버립니다. 여기 얼마, 300 얼마, 여기 300 얼마, 300몇 원, 여기 200몇 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기에 손혜원 의원의 만약에 입김이 들어갔다고 하면 정권 차원에서 이건 부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이 문제는 쉽게 손혜원 한 사람의 투기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란자위 땅을 손혜원이가 찍어서 이렇게 20채 이상 샀다고 하면 보통 20채 이상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일단 뭐 시민단체 두 곳이 손혜원을 고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는 시작될 겁니다. 네. 근데 뭐 본인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어쨌든 그래도 수사는 시작될 거고 네. 이게 정말 밝혀지면 정말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 사전에 정보를 빼가지고 돈까지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기획으로 샀다. 이건 특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옛날에 뭐 DJ 정권실에 온로비 사건도 생각나고 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네. 생각나는데 그때도 뭐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는 걸 보면 요거는 그리고 뭐 손혜원이는 뭐 또 좀 더 할 수 있지만 뭐 이거 말고도 뭐 인사청탁, 권력 남용 뭐 어쨌든 인사청탁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맞습니다. 학예연구사 자기가 아는 뭐 사람 딸 하나 빨리 해라고 수차례서 압력. 그러니까 뭐 거의 손 여사님께서는 거의 실세적인 실세입니다. 실세. 그 문화에서는 뭐 박물관 국박을 그렇게 학예연구사를 갖다가 또 하나 의심스러운 거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손혜원에 관련된 징계 절차를 손혜원 얘기만 두고 끝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손혜원이 무서운 거예요. 민주당도.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지금. 떨고 있어요. 최소한 손혜원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면 좀 이따 진실을 밝히자고 진상조사단을 만들지만 일단 당신 그래도 아웃해라. 그쪽 문화체육관광이 간 사람은 버스가 딴 데로 보내버리고 사범시키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꼭 쥐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그리고 아무런 근데 뭐 윤리위 같은데 회부도 안 했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찬 뭐 센 줄 알았더니 아유 뭐 손혜원한테 벌벌 떨고 벌벌 있고. 떨어요. 이게 위에 뭔가 친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눈치 보는 거죠. 가신이죠, 가신. 예. 이야,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또 열받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또 캘 게 네. 있기 때문에 네.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쉬었다 네. 방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예. 과거에 뭐라고 그랬어요? 묵시적, 안묵적.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서 재단을 설립했다. 돈을 빼돌리려고 한다. 묵시적, 안묵적. 이게 지금 다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사죠? 돈까지 대출받아서? 이야, 손혜원 의원 돈 많은데 대출까지 받아서 샀다. 그 대출은 다 투자했을 것이고, 원래 있던 돈은 뭐 했었을까? 집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혜원의 목포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많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옳은TV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